이인 23장은 간단하기 때문에 배경 설명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자는 이해학으로, 즉 이 약자의 해석이 조금 난해한데 논어집주에서나 많은 책들이 이 약을 검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경제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해서 검소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검소함으로 해서 실지 이거를 그릇된 어떤 그 일반적인 그 지시대명사니까 지를 잃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실지자 여기가 불완전 명사에서 이제 명사가 되죠. 이것이 주어고 선이 드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검소함으로 해서 그릇되는 일을 실은 그것을 잃는 거니까 실은 지는 인간의 행동이죠. 일반적인 행동 이런 것을 나타냈다고 보는데 검소함으로 해서 일반적인 인간들의 행동을 잃는 자 그런 자는 별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해석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일반적인 그 사람의 그 일상생활에서의 뭔가를 잃는다. 그런데 꼭 경제적인 그 검소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그래서 나는 이 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마음으로 긴장하고 언행을 단속한다. 마음으로 긴장하고 언행을 단속함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자, 그런 자는 드물다. 실지, 그릇되는 자,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긴장하고 언행을 단속함으로 해서 그릇되는 사람, 불완전 명사니까 명사가 되죠. 그릇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책들은 검소함으로 해서 그릇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것은 명사로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검소함, 뭐, 이렇게 대충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절약의 약으로, 절약할 때의 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은 검소함으로 해서 실수하는 사람은, 그릇되는 사람은 이게 주어니까 드물다. 선은 하기 편한 사람은 나왔죠. 적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약과 실지에서 지를 뭘로 해석하느냐. 지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황, 일상생활, 그러니까 그 검소함으로 해서 일상적인 생활에 과실을 저지른 사람은 드물더라.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약을 검소 이걸로 해석 안 하고 마음으로 긴장하고 언행을 단속함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실수하는 사람 그런 자는 드물더라.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논어집주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겠느냐? 능이 약 자수자에서 능이 요 부분을 없다고 생각하면 능이 조동사니까 동사 어디에? 수 앞에 와야 되겠죠. 자, 능, 수, 자 이렇게 돼야 되니까 바로 이것은 바로 검소함으로 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 이렇게 보겠죠. 그런 자는 드물다 이 부분을 서유 실지어도야 도를 잃는 이거 이제 여기서 일상생활에 일반 생활을 말하지 않고 여기서는 도를 잃는 사람은 잊는 것이 드물다 이런 얘기 결과적으로 거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검소한 사람은 도덕적 실패가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나는 꼭 이 약을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해석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이것을 바로 마음으로 긴장되고 언행된 단속, 그러니까 철저된 단속된 그런 행위, 그것은 마음으로 그 긴장하고 언행을 단속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은, 그러니까 조심해서 행위를 하면은 스스로를 조심해서 행위를 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자는 도를 잃는 일이 드물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 24장은 아주 문장은 간결하지만 언행 일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냥 보겠습니다. 군자는 바란다, 희망한다, 감된다. 뭘? 말에 있어서 누라기를.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신중하다, 뭐 이런 표현, 신중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자는 말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행동은 어떻게 된다? 민첩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죠. 아주 간단해서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hun자는 말은 떠듬떠듬 하더라도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행동은 아주 민첩하게, 그러니까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된다는 그런 것을 바란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주자 집주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주자 집주에서도 늘 이것은 바로 누러언, 즉 말에 있어서, 전치사니까 말에 있어서 여기서는 느리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말에 있어서 느리다라는 것은 말을 불구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어행, 즉 행동에 있어서 민첩하다는 것은 바로 그 행동이 느릿느릿하다는가, 게을러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늘은 바로 신은 신중한 언어 이걸 의미하고, 미는 근행, 다시 말해서 부지런한 행동, 이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하기편 14장에서 이미 한번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기편 14장도 민호사에서 어떤 사실, 어떤 일에 있어서는 민첩하고 말에 있어서는 신중하라. 이런 맥락이 바로 2인 14장과 맥을 같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바로 늘과 민에 대한 구별만 확실히 하면은 이건 금방 해석이 되니까 제가 일부러 늘과 민의 비교 대조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늘은 한자에서 찾아보면 대충 중요한 말이 투분하다 또는 아주 더디다, 더듬거리다, 조심스럽다 이런 뜻이 있으며, 민은 빠르다, 민첩하다, 영리하다. 그래서 늘은 바로 언어에서, 말에서, 그리고 민은 바로 행동에서, 실천적 의미, 그런 거죠. 그래서 의미적 성격은 바로 말할 때 신중하고 경솔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바로 늘의 성격이고, 민은 바로 행동할 때 재빠르고 민첩해야 된다. 재빠르고 효율적으로 행동해라. 그래서 관련 동목은 바로 늘은 겸손, 성실, 사려, 의사, 이것과 늘이 연관되어 있고, 민이라는 것은 아주 근면하고 또 과실, 결단력 있고, 과는 이게 결단이죠. 결단, 행운, 실천. 그러니까 근면하고 결단력 있고 실천하는 그것을 민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비 구조로는 말은 조심스러워야 하고 행동은 재빠르고 실천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이고, 이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늘은 바로 말보다는 행동이 우선되어야 된다. 앞서야 된다. 실천적인 그런 성격을 중시했고, 민은 생각이 깊으면 바로 깊으면서도 바로 실행이 빨라야 된다. 그런 의미로 늘과 민을 구별하면 이 문장은 간단히 해결될 것입니다. 2편 25장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라 배경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이 본문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자는 덕불고 필요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런 얘기죠. 즉,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벗이 있으므로, 이건 덕이 있는 사람은 혼자 힘들지 않다. 그 얘기는 반드시 그 덕을 따르는 사람이 생기게 돼 있죠.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주자집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언유덕자,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뭐가? 동덕, 같은 덕을 가진 사람이 있다. 즉, 반드시 덕을 가진 동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동료들끼리 같이 서로 친하게 되므로, 그러므로 결코 고독하지 않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인자가 옛날에도 그렇고, 사람들은 이게 좌부방, 우부방에서 이쪽 좌부방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오부방이죠. 오부방으로 같은 것으로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가장 많이 쓰죠. 옛날에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2인 26장은 신하가 임금을 모실 때 너무 자주 충간하고 또 친구 사이에서도 너무 자주 충고하는 것이 좋지 않다. 즉 과유불급이죠. 더구나 상대방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실되고 담담한 태도로 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자존심이 상하거나 불쾌감을 줄 정도로 하면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유는 말했습니다. 삭은 여기서는 자주 삭으로 읽어야겠죠. 자주 삭. 수가 아니라 삭. 삭은 사욕의. 즉, 자유는 뭐라고 했느냐? 사가 임금 앞에 올 때는 모신다고 그랬지. 임금을 섬길 때나 삭은 여기서 무엇을 암시하고 있느냐? 간언을 너무 자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욕을 많이 얻어먹게 되고 부부, 친구 간에도 너무 자주 간언을 하면은 서로 멀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즉, 임금에게 너무 자주 간하면 미움을 받게 되죠. 임금으로부터. 친구에게도 너무 자주 충고하면은 사이가 멀어진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뭐 특별히 조심할 것은 수가 삭이라는 것. 이것을 주자 집주에서 바로 수는 빈이다. 자주 빈이다. 삭은 아주 자주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말하자면 사군, 임금을 섬길 때 그런 당하여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무엇으로써 경과 손실을 위주로 해서 임금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삭이언 아주 자주 간언을 함으로써 해서 자주 간언을 함으로써 욕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주 말로써 간언을 하면은 욕되게 된다, 욕됨을 당한다. 또 친구 간에도 친구 간 사귐에 있어서도 충과 신을 위주로 해야 하는 근본으로 해야 하는데 너무 자주 그 잘못을 꾸짖으면 너무 자주 그 잘못을 꾸짖음으로 해서 즉 멀어진다, 소원해진다. 이렇게 논어집주에서도 저 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충언은 아주 귀하죠. 충실한 말은 아주 귀한데 이걸 너무 자주 하면은 너무 자주 하면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되죠. 누구든지 인간이 본능적으로 싫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너무 좋은 소리도 여러 번 하면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이 나쁘니까 그럴 때마다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되는 그런 그 현상이 벌어지고, 특히 군신 관계에서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는 이렇게 간함을, 즉 쓴소리를 함을 절도 있게 해야 되지, 지나친 지나친 간언으로, 간언은 모욕으로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간에도 충고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나친 관계를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이 정의가 너무 지나치면은 바로 화를 잃게 되죠. 이 화를 잃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지 말고 항상 중용을 지켜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요불급이라는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도노 11편 선진편의 15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공이 묻기를, 사와 상 중에서, 사는 자장이고 상은 자합니다. 자장과 자 중에서 숙현, 누가 더 현명합니까? 똑똑합니까? 라고 자공이 공자에게 물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사는 바로 자장은 너무 지나치게 현명하고, 상은, 즉 자하는 약간 좀 부족하다, 부족한 듯하다. 그러니까 자공이 다시 말하기를, 그렇다면은 사가 더 낫습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더 낫습니까? 이렇게 공자한테 얘기하니까, 공자는 뭐라고 했느냐? 과요불급이다. 여기에서 과요불급이 나옵니다. 즉 너무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유불급이죠. 너무 많이 간언을 하거나 너무 많이 친구에게 충고를 하면은, 서로 임금에게 너무 많이 간언을 하면은 욕을 얻어먹고, 친구 간에 너무 많이 충고를 하면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멀어지고, 그래서 항상 의로운 것도 너무 지나치면은 바로 화를 잃게 된다. 과유불급하지 말아라. 즉 중요한 것은 중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